연간 노동 일수가 344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번 정도 쉴까 말까 한 상황이었고요. 12시간 근무였고 2기도였다고 합니다. 거기 손이 모두 얼어, 물러서 터져. 손이 터. 밤에는 잠을 못 자. 가렵고, 으쓱거려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서실이 시퍼랬지. 아주 돈 벌어가지고 하고. 人を大切にした経営をしてますので、今でいう人的資本経営なんですが、残念ながらその時の記録があんまり残ってないっていうのが事実です。 사람 취급도 못 받아. 죄받기까지 하고. 아주 참 서러워. 나는 지금 이름은 이용우고 생일은 정월 초나은 날이고 군인들 뒷바라지 하라고 공추를 보내는 바람에 그 공장에서 안 뽑아갔어. 우리 동네에서 내 동갑이 셋이 갔어. 다 그렇게 온 사람일 테지 뭐. 뭐 대한민국이 일본 사람이 다 차지해가지고 제 맘대로 하는 걸 다 뭐 한국 사람은 맘대로 못 했는데 다 똑같지 뭐. 물어보나만 하지. 참 기가 막히게 살았지 뭐. 꽃다운 나이의 소녀들이 감당해야 했던 일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날마다 그냥 그 뜨거운 물에다가 그 뜨거운 물도 아니고 누에 그 주물 죽은 건 썩어서 송장이 돼가지고 저로 있는 거라. 그 끓인 애도 나고 냄새가 나는데 그걸 자주 안 갈아주면 손이 물러서 못이야. 물을 자주 갈아줘야지. 누에를 팔팔 끓는 물에 끓여야 되는데 그게 100도 이상이 됩니다. 명주실을 뽑으려면요 무조건 맨손으로 해야 됩니다. 맨손으로 하지 않으면 그 감각이 둔해서요 실을 제대로 올릴 수가 없어요. 이 명주가 진짜 종이보다 더 날카로워서 칼에 베이는 것만큼 아픕니다. 그런데 이 화구 안에는 뜨거운 물이잖아요. 화상을 잘 입고요. 오랫동안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니까 물집이 생겨요. 여린 손이잖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여린 손으로 그걸 감당하기에는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여덟 시 일어나서 밥 먹고 들어 일해서 저녁 불 켜놓고서 일하고서 끝나. 10시까지 했을게 아마. 죄받기도 하고 쫓겨가기도 하기도 서로 많이 받았어. 어머니 사랑만 받다가 공양에 가서 부모 떠나가지고 참 그 서름을 받고 눈물이 많이 나지. 그렇지. 쉬는 시간 주면 쉴 때는 더 울어. 또 이제 들어가서 일할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서러워.
이번에 처음 갔는데 그런 곳에서 그 어머니가 일제 시대에 고생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기계에서 실 빼는 작업을 하는데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서서 꼬박 작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월급도 뭐 한마디로 쥐꼬리만큼 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본인들이 아플 때는 흰 쌀밥에 흰죽을 끓여주고 한국인들이 아플 때는 그 현미밥이나 그 잡곡죽을 끓여주는 그런 차별 대우, 그런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은 가족의 보살핌이 필요했던 어린 10대 소녀군들. 무엇이 이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것일까?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해서 경제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20년대 후반기에 가면서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풍년이 이루어졌지만 쌀값은 폭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소작료를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농민들의 생활이 이제 궁핍해지면서 대전 군내만 하더라도 약 8,000명 내지 9,000명의 불량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제의 수탈로 황폐해진 조선의 농촌. 숙식을 내건 일본 자본의 제작 공장은 소녀들에겐 어쩔 수 없는 생존의 선택이었습니다. 労働条件や採用の条件は、当初はそれまで国内の工場でやっていたものと同じ条件を適用して15歳の女性を採用す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おりました。数年間働いて同時に教育を受けて花嫁教育を受け花嫁道具をもらって、家に帰るというのが、理想的な在り方とされていましたので、朝鮮工場でも同じように、やろうとして、ある程度、教育を受けた人を採用をしました。馴染みのないところでいきなり農村に工場を作った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して、それではうまくいかなかった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 당시 제작공장은 가혹한 노동 환경이었습니다. 연간 노동 일수가 344일, 12시간 근무였고 2교대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휴식 시간은 2시간 노동에 10분 휴식, 식사 시간이 겨우 30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가혹한 노동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일본인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軍勢は、内地の工場でやっているやり方を持ち込もうとしてしかしながら経営的には全然できないうまくいかないっていう状況の中で労働時間を長くするとかあるいはいろんな経費をやっぱり節減するっていうような先ほど賃金水準が低いっていう話をしましたけれども、賃金水準が低いのの前提は生産能率とかそういったものも全部低いんでそれも半分ぐらいなんです。 극한의 현실에 소녀공들의 분노는 점차 쌓여갔습니다. 일본 거대 자본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소녀들. 하지만 현재 당시 군시제사 대전공장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겨진 사료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황. 취재진은 그 잊혀진 실마리를 찾기 위해
일본 교토에 있는 모기업 군제의 문을 직접 두드렸습니다. 25年朝鮮所属の方から生糸をどんどん作っていきましょうという指令が出まして、補助金などを得てその年に工場建設を決めました。で翌年創業しております。記録などを見てますと、やはりですね、日本の生糸はその当時かなり高品質なもので、米国でドレス用の絹の需要がかなり旺盛でした。朝鮮でもですね、同じような生糸業を盛んにしようということで、当初は採算度外視でですね、進出したようです。 당시 대전 공장의 운영 상황이 자세히 담긴 기록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基本的には軍勢はどの工場も同じようなスケジュールで動いていましたので、多分太田工場も一緒だったの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군시 40년 소사에 기록된 여공들의 하루 일과표입니다. 새벽 5시 20분 기상. 식사 시간은 고작 30분에 불과했고 동트기 전 시작된 작업은 오후 6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허락된 휴식은 10분씩 단 2번. 고된 일과가 끝난 뒤엔 쉴 틈도 없이 회사가 정해둔 교육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係という制度がございまして、教育係が現地に向きまして、技術だけではなく生活の仕方などもですね、やっぱり良い人が良い品質の糸を作るというフィロソフィー哲学がありましたので、生産だけじゃなく日頃の生活についてもですね、かなり細かく指導したらしいです。 発展する、魅力的な場所として、進出をしたんだというふうには思いますが、ただ実際には、日本でこれまでやってきたものをそのまま再現しようとすると、なかなか難しかったというのが実際のところで、経営自体はとても、大変だ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見ています。 대전 공장의 경영난은 고스란히 소녀공들의 가혹한 노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철저한 통제를 위해 기숙사에서의 일상마저 숨막히게 감시했습니다. 층마다 이제 책임자를 두고 방마다 이제 실장을 두어서 2중, 3중으로 통제를 했던 겁니다. 자유스러운 외출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꿈을 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통제가 엄격했다고 합니다. 이 일 자체가 이제 경제적 이유를 창출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기계와 같이 여성 노동자를 혹사시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생존마저 위협받게 된 상황. 그들은 저항의 불씨를 지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업. (1932년 11월 7일) 소녀공 599명을 중심으로 640여 명이 일제히 기계를 멈췄습니다. 굉장히 치밀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파업을 일으키기 한 달 전부터 남자 직공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그 군세상 공장의 가혹한 노동, 그 절임금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공유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파업 시작과 동시에 2명의 남직공을 구속하고 또 37명의 직공들을 이제 해고를 하거든요. 근데 자연 발생적으로 결합했던 여성 노동자들이 거의 7일간에 거쳐서 강한 연대 속에서 파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남자 직공들이 구속되자마자 대전경찰서로 진출해서 구속 직공들의 석방을 요구하고요. 단식 투쟁을 전개할 정도로 파업의 열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던 직공들이 원하는 건 분명했습니다. 특히 이제 파업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는 직공회의를 개최해서 6가지의 요구사항도 함께 서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첫 번째는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식사 개선, 인종차별 반대, 조선인 노동자 해고 반대, 그리고 당시 이제 기숙사 사감이었던 관리자들에 대한 해임을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소녀공들은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조선인 노동자 해고 반대와 민족 차별 철폐라는 민족적 요구까지 함께 내걸었습니다. 식민지 자본의 부당한 차별에 어린 소녀들이 정면으로 맞선 겁니다. 단순하게 당시 처했던 모순들이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차별, 식민지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식하고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쟁의의 요구 조건으로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이제 민족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노동자가 정식으로 제기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직접 이제 노동쟁의를 통해 가지고 사회에 알렸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사회적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업을 통해 보여준 소녀공들의 단단한 연대는 마침내 난공불락 같았던 일본 거대 자본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이들의 이제 연대와 또 가열찬 투쟁의 논란, 군시제사 본사에서 관리직이 파견되어져서 이들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파업은 종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초로 승리한 노동제의가 군시제사 대전공장의 노동제의였고요. 보다 주목되어지는 것은 민족적인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겁니다. 일제 식민지 노동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소녀공들에게 한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모기업 군제의 외면에 맞서 소녀공들은 두 차례 더 파업에 나서게 됩니다. 여성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져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 과정에 해고된 노동자에 대한 복직 요구, 그리고 3차의 경우에는 노동 과정에 부상을 당한 소녀공에 대해서 계속 노동을 요구하니까 연대 파업을 진행했던 겁니다. 다만 이제 애석하게도 3차의 경우에는 파업에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지역사회는 다시 한번 일본인 기업의 문제점들, 또 민족적 차별에 대한 문제점들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어졌고요. 제사공장의 문제점과 일본인의 식민 지배의 허구성을 알렸다라는 차원에서는 더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기업 군제는 소녀공들의 파업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대전만 네 기록가ないですね. 대전 공장 운영 기록을 상세히 남겼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女性の方からというのはこの太田工場に関してはないですね。はい。 파업과 관련해 남겨둔 기록은 군제 100년사를 통틀어 단 3문장뿐입니다. 심지어 2차, 3차 파업에 관한 기록은 아예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こちらの100年史には、1932年11月7日に、太田工場でストライキがあったということが書かれています。軍前日本の方からですね、太田工場の方に、日本人、職員がですねたくさん派遣されてくることに対して太田工場の方たちが、自分たちがちょっとクビになるのでは、解雇されるのではということで不安に思って、もともと始まったというふうに書かれています。 하지만 파업이 끝난 뒤 대전 공장의 한 일본인 관리자는 당시의 실상을 명확히 기록해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これはですね、太田工場のそういう教育構成といって学校ですとか福利厚生について改善し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なというような問題点ですとかそういったのを書いてあります。 가혹한 노동 환경과 일방적인 교육 방식,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소녀공들의 자발적인 태도를 이끌어낼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안했습니다. 経営的な見込みよりもどちらかというと、その理念的なその朝鮮半島で養蚕や製糸業を盛んにして、経済を発展させるみたいなそういう、理想のもとで工場を作ったがためにそれが、実際には難しかったがために日本よりも厳しい労働条件で生産をせざるを得ず、その無理が、ストライキっていうところにつながったん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그냥 공장이 아니고 군시 공장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지. 참 어려웠어. 참 어려웠어. 오줌 서서 싸는 사람 있어. 수련 시간에 가야 하는데 쉬는 시간 피하면 못 가. 속이 아리지. 한 줄에 12씩, 한 줄에 12씩 서서 합니다. 그 당시에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의 한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20세 미만의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용기가 가졌을지 저는 어머니가 정말 존경스럽고 대견스럽습니다. 일제강점기 대전에는 여성 노동자들이 존재했고 이들 여성 노동자들이 일본의 경제적 지배에 저항했던 군시대사 노동쟁이를 통해서 지역사회는 민족의식을 각성할 수 있었고 이들의 작은 노력들이 결국에는 해방을 맞이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이 흙은 어머니가 다니신 공장에 있던 그 흙을 어머니 묘소에 뿌려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그 일제시대에 인권 탄압 운동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 동료들 생각나시죠? 일본인들의 그 차별에 한가하고 고생하셨어요. 그 한 맺힌 그 공장터의 흙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묘소에 뿌리고 싶어서요.
주먹질까지 받고 고생 하나 해야 돼. 한 바지면 두 번데. 12 중에 하나지. 둘 중에 하나지.